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까치가 집짓기 선수란 거 아세요? 단단한 나뭇가지나 철사를 무르다가 때로는 2층이나 3층처럼 여러 층으로까지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부터 수천 개의 나무가지를 무르다 나르느라 겨울부터 초봄까지 쉴 틈이 없어요. 까치가 자기 집을 갖는 어려운 만큼이나 남한에서는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가장 공통된 꿈이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입니다. 하지만 이 내 집 마련의 꿈에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그러니까 북한말로 독집이죠, 원하는 가격은 얼마인지 같은 자유와 다양한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인권생활 뒷담 20부작 기획특집 6부 즐거운 나의 집, 오늘 이야기는요,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그 자유와 다양한 욕구의 현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이 계신데요. 먼저 경기 남부 하나센터의 서태영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 6부 방송부터 10부까지 5편의 이야기에 함께 동행할 분입니다. 이용길 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용길 씨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요. 남한에 온 지는 12년 됐습니다. 현재 보험회사 설계사 일을 하고 있고요. 한 10년 동안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온 지 12년 되셨다고요? 예, 만으로 항상 세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12년 됐습니다. 근데 우길 씨 첫 모습을 보니까 이마에 성실이라는 두 글자가 떡 박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보험 설계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보험이란 무엇이고 보험 설계사는 어떤 직업인지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보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와서 첫 보험 가입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의료보험 혜택이 다 있고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일종으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보험이 필요하냐 하니까 의료급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만약 내가 돈을 냈거나 병원비를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꼭 가입을 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입하고도 왠지 매달 내 돈이 나가는 게 그쵸. 아깝고, 이 돈이 과연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매달 난 크게 건강하고 뭐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이거 해지를 할까 하다가 그 담당 FC한테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분도 저희와 같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쪽 지점장님 좀 바꿔주세요 하고 지점장님한테 전화하니까 전 궁금하시면 한번 사무실을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게 이렇게 찾아와서까지 물어보는 북한 분은 처음이었다. 남한 분들은 많이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보험 일을 해보고 싶지 않냐고. 그래, 뭔가 난 파는 건 못하겠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사주세요 이런 건 뭘까? 사주세요가 아니고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라고. 그때부터 이게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왠지 내가 의무감 같은 게, 내가 우리 고향 분들한테 정말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내가 무언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일 수 있겠다. 그 생각에 그냥 접근을 해서 보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에 보험이라는 두 글자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도 보험이란 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보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비의 90%를 보험사에서 내가 100만 원이 들었다면 9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어느 정도씩 이렇게 그 보험사에 내고 그 혜택을 한 번에 받는 거잖아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단도직입적으로 북한말로 직팡 물어볼게요. 웅길 씨는 여기 온 지 10년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셨나요? 이게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너 10년 동안 보험이 됐으면 이젠 강남에 빌딩 사는 거 아니냐. 강남 빌딩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저도 지금은 집을 사지는 못했고요. 청약저축 같은 건 열심히 하고 있고 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은 전세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이 집을 살려고 보니까 워낙 또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집 산다는 게 쉽지가 않고 또 보험일이라는 것도 이게 급여 월급제가 아니고 수당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그 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험사기 열심히-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을 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면 돈이 왕창 들어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입을 못하면 돈이 조금 들어오고. 아, 직방 치시는군요. 그렇죠. 직방이죠. 남한 국민들도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든데 우리 탈북민들은 이렇게 진짜 굴러 들어왔잖아요. 예. 그냥 혼자 외롭게 이렇게 왔는데 이 남한 사회에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탈북민들은 예. 하나원을 수료하게 되면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웅길 씨도 하나원에서 나와서 임대 아파트를 받으셨죠? 예, 저도 이게 경기도 군포에 이게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영세민들, 예, 최저 생활비 받고 있는 영세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료도 싸고 막 월세가 4만 원에 뭐 관리비 3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내고, 예,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집,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혜택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최저 생계비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 영구임대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 집에서 제가 거의 한 8년 정도를 거의 살았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게 내 집이다 하고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 어떠셨어요? 북한에서 그 참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갑자기 그 감정이 좀 약간 쿡 해지는 게 있는 게 한국에 와서 내 집이다 하고 처음 봤는데 이 감정이 막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죠. 아 이렇게 북한에서 왔는데 이렇게 집을 주는구나. 일단은 뭐 월세를 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월세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좋은 집을 남한 분들에게 비싼 집을 사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는 저는 올 때 그랬거든요. 저는 자유대한민국에 갈 수만 있다면 빈손에 집 하나 없이 가도 나는 그렇죠. 열심히 내가 일해서 먹고 살 것이다 했는데 아 이렇게 좋은 집까지 주고 뭐 이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북한에서는 형식상 무상으로 집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내적으로 다 암암리에 다 팔고 사고 예. 하고 중요한 거는 이동에 내가 뭐 양강도 해산에서 사는 사람이 막 평양에 들어가 살려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의 자유가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센터장님, 여기 대한민국에서 우리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데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헌법상 주거권 이런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할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해야 될 권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헌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 권리,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는 게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이 주택을 보급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는 이 청년 임대주택 뭐 이런 제도도 있고 신혼부부들만 살게 하는 신혼부부 아파트 그런 주택 제도도 있고 이런 다양한 취약계층들한테 우리가 웅길 씨 같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뭐 이렇게 저소득층들한테 이렇게 주는 제도들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북한에는 이제 이동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관들,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평양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 주민이 평양에가 거주를 붙인다, 개성에가 거주를 붙인다, 정말 힘든데 저희도 하나원에서 보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써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채점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원에서 나오면 아까 우리 질 씨가 말한 것처럼 하나원 안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선정을 해요.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집이 이쪽에 가고 싶은데 인천을 가고 싶거나 부천을 가고 싶거나 이럴 때 그 집에 5명이 있는데 집이 3개뿐이 없다. 네. 이러면
거기에서 추첨을 해요. 그 5명이서 추천을 해서 3명은 가고 2명은 다른 데로 이렇게 2차 뭐 원하는 데로 이렇게 보내지는 제도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2년 동안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계약을 해서 들어가 2년을 살면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예.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직장 생활을 다른 곳에서 6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이 집에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년 동안은 원칙적으로는 2년 계약 기간에는 못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사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마 정부에서도 그 2년 동안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자꾸 옮겨 다니면 그렇죠.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적응하는 동안의 기간을 2년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이제 또 나라에서는 그 임대 보증금을 탈북민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우리 탈북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탈북민이 혼자 오시는 분들, 또 뭐 가족이 오시는 분들, 또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1인한테는 1,600만 원 줘요. 그다음에 2인에서 4인 이렇게 2, 3, 4인까지는 2천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5인 이상일 때는 우리가 2,300만 원을 주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이게 땅값이 틀려요. 임대주택,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선생님들 지원하는 주택 그 금액은 그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웅길 씨 같은 경우에는 오신 지 12년 됐잖아요. 예. 근데 한 집에서 정착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이사를 많이 했죠. 아니 이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년 정도 영구임대 아파트가 이게 임대료 월세가 관리비가 너무 높죠. 네, 싸요. 네. 싸다 보니까 월 나가면 7만 원, 8만 원 나가는데 어디 가서 제가 지금도 후회한 게 후회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제가 8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뭐 집을 어떻게 놓고 나가서 월세 집을 잡았어요. 집을 어떻게 보면 바친 거 나갔죠. 국가에 바치고 내 혼자 산다고 나가서 이렇게 월세 집을 갔는데 월세가 한 달에 한 3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는데 아마 회사 주변이어서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어서 그런지 집값이 좀 비쌌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32만 원 정도 냈었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비를 따로 또 내더라고요. 거의 고시원 같은 데였었는데, 그러니까 원룸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진짜 평수로 계산은 잘 안 되는데 진짜 거의 혼자 눕고 2명이 눕기는 되게 빠듯한 이런 자리에서 살아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 전세 집 잡을 때까지 거기서 이렇게 좀 돈을 벌자, 돈을 모아서 내가 전세 잡을 때까지, 물론 동생도 조금 같이 보태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잡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돈을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생각되는 게 참 국가에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해준 게 얼마나 이게 그쵸. 좋았던. 7만 원이면 그렇게 넓진 않아도 그래도 뭐 한 12평 정도의 집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한 5평 정도, 4평, 5평 정도의 방에서 32만 원을 내고 있었으니까 그때 보면 참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게 큰 도움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웅길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꼽씹어 말을 했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살 때 이사를 한 번 하려면 국가집으로 명판이 됐다 보니까 그 주택관리원한테 북한말로 야바사바 해가지고 고양이 담배 한갑 엉치 밑으로 툭툭 찔러가지고 이렇게 줘야 겨우 이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이사가 아니라 집을 바꿨다. 이렇게 되는데 예. 대한민국에 와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사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제가 웅길 씨 얘기를 들어보면 남한은 내가 살고 싶은 곳이면 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권리죠, 센터장님. 네, 그럼요. 이게 그 주거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뭐 어디든지 여행할 자유가 있고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가서 살고 싶으면 해외 가서 살고 이민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자유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의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거 지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러면 거기에 동사무소나 이게 그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전입 신고를 해.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를 내야 되냐면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 아까 의무 중에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벌면 소득세도 내고 이런 세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의무까지 잘 지켜가니까 저희들이 이런 자유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주거 변경하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늘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일단 우리가 뭐 집에서 살고 있어도 다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 합법적으로 막 팔고 사기가 되게 좀 애매하고 다 암암리에 밀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최근에 이제 평양의 이제 여명거리 쪽도 이제 국가 지부로 됐지만 개인들이 암암거래를 해서 가격이 몇 배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이 다 합법화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 개인 재산을 나라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센터장님? 그래서 사유재산 우리 그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가능한 거죠. 북한의 여명거리, 예. 강북거리, 그렇죠. 예. 청춘도. 아파트 예. 제가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평양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아파트 뭐 도로도 굉장히 넓고 아파트 많이 들어섰는데 하여튼 이 사유재산은 우리가 소유권,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를 내가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웅기 씨 돈이 있죠? 그냥 가지고 있는 돈. 네. 이런 것들을 모두가 우리가 이제 사유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것, 내가 돌아가서 편안하게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런 따뜻한 보금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웅길 씨가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런 나의 집은 어떤 집일까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확 상상이 그냥 예, 상상. 이렇게 네. 소파가 놓고도 이렇게 쫙 응접실이 있는 집이 막 떠오르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는 지인분이 미국에서 부동산 하시면서 최근에 이렇게 미국에서 크게 유명한 로또 당첨되셨던 분이 집을 샀다가 그걸 파는 걸 봤었거든요. 와, 이렇게 중간에 큰 홀이 있고 막 이렇게 부자들 사는 집 보면 아 저런 집은 청소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제일 어떤 집이 좋냐 하면 아마 다 같지 않을까요? 전원주택. 왜냐면 딴집. 북한엔 전원주택이 없습니다. 맞아요. 따로 지으면 안 되거든요. 예, 독집. 독집을 오죽하면 이렇게 하모니카 사택이라고 다세대 주택이 있으면 그 집 옆집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임대 그걸 사가지고 벽을 탁 터치지. 탁 터뜨려가지고 예. 하는데 이것도 불법 개조라고 해가지고 또 뭐 검찰이나 뭐 이런 게 단속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었어요. 외딴 산 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자꾸 꿈이 이렇게 시골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골은 또 살기 싫고 막 이렇게 좀 외곽이긴 하지만 산이 있고 뭐 바다까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도시도 가깝고. 예. 그러니까 전 한강 옆에 막 강남 강서 이렇게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곽 공기도 안 좋은 것 같고 외곽 쪽이라도 이렇게 전원주택 마당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거기서 개도 이렇게 키우고. 일단 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데 북한에서만은 유독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하면 가는 게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주 이동의 자유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생각을. 근데 웅길 씨 이제 얘기하는 걸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행복하다. 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가 실현을 못해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내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왜냐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에 대한민국에는 있잖아요. 네. 이동의 자유가 있고 누구나 개인 집을 돈만 있으면 내가 뭐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웅길 씨는 워낙 성실한 분이니까 지금은 상상을 하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그런 집에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들이 할 때 저랑 센터장님 꼭 초청해 주셔야 돼요. 네, 뭐 혼자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네. 아니 내가 먼저 집들이 할게요. 비싸게 지으시는 아 근데 이쯤에서 자가주택 짓고 네. 제가 두 분을 초청해서 예. 보고 한번 알겠습니다. 더 꿈을 키워보세요. 근데 갑자기 두 분이 너무 부러워져요. 근데 저는 센터장님 저는 이쯤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집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은 좁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좁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살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7번째 방송은요. 직장 꿀맛이야라는 재미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